전차를 한 방에 아작내는 대전차 미사일, 보병이 휴대를 하면서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미사일 FGM-148 제블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1차 대전 때 이 참호전을 깨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전차였죠. 이 전차의 등장은 그 당시에 인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고심을 했는데요. 결국 미국은 바주카포 같은 로켓 발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사관 안에 로켓을 놔서 쏘는 이 직사화기 개념의 바주카포를 만들었었죠. 우리나라의 6.25 때도 꽤 이 선전을 했던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의 T-34가 엄청나게 밀려올 때 바로 그것을 막아냈던 게 바주카포였죠. 그 전에는 전차를 잡기 위해서 대전차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사화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차를 때리는 거였는데, 문제는 대전차포를 운영하는데도 병력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바주카포는 한 명이 운용을 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부사수가 탄을 뒤에 채워줘야 하지만 사수가 자기가 채우고 쏠 수도 있었어요. 전차 대 전차가 싸우는 것이 가장 좋았지만, 갑자기 보병이 전차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 바주카포는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무기 체계였죠. 그런데 이제 이 바주카포에 의해서 전차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갑을 넓힌다든지 측면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전차의 성능도 점점 향상이 되고 방어력도 점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주카포 정도로는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전차를 더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이 된 거죠. 발사관에 단순히 로켓만 넣어서 때리기에는 이 로켓의 화력이 약했던 겁니다. 결국은 유도 능력이 향상된 미사일을 사용해서 전차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죠. 로켓은 직진성이 강하지만 유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가시선상에 있지 않으면 타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미사일은요, 원하는 목표물까지 유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명중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장점이 있고, 파괴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차에 대해서 파괴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 대전차 미사일들은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사일이 이 발사체와 와이어로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 사수가 미사일을 쏘고 나면 계속해서 유도선으로 지령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수가 쏘고 나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사일이 계속해서 전차까지 날아갈 동안 가시선상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미사일을 쏘고 나면 섬광도 발생하고 후폭풍이 발생하고 소리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적이 미사일을 어디 쐈는지 원점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은 그 원점을 향해서 다시 대응 사격을 하겠죠. 미사일 사수에 생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 개발되었던 이 토우 미사일은요, 무게가 100kg이 넘어요. 그리고 미사일도 굉장히 무겁고 보병 3명이서 운용을 해야 되고 기동 장비에 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쏘고 난 다음에 스쿠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발사전 설치에서부터 발사 후 퇴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이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의 가장 핵심인 적 전차를 봤을 때 빠르게 사격을 하고 회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무거우면 신속하게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무게와 시선 유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것은 M47 드래곤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요거는요, 바닥에 거치하는 게 아니라 보병이 어깨에 들고 견착 사격을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격 후 이 자동 추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수의 생존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드래곤보다 좀 더 신속하게 사격을 하고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이런 요구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제블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새로운 대전차 사업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명은
AASWM이라고 이 어드밴스드 앤트 탱크 웨폰 시스템, 그 다음에 M은 미디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M이라는 게 붙은 것은요, 과거에 헤비했던 것을 미디엄 정도로 줄이자라는 의지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결국 레이션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으로 FGM-148 제블린을 탄생시켰는데요. 이 제블린은 인류가 개발했던 그 창 있죠? 던지는 창, 투창을 말합니다. 제블린의 제호는요, 미사일 길이는 1.1m고 발사관은 1.2m입니다. 그 안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량은 22kg인데 미사일 무게만 11kg입니다. 22kg니까 혼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2명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사거리는 4,700m 정도 되고 최대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탄두는 텐덤형 탄두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이중 탄두가 되겠고 모두 성형 작약탄입니다. 이제 적외선 유도 방식이고 파이어 앤 포객, 발사 후 자동 추적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발사관에서 이탈할 때 이 소프트 런치 방식인데요. 처음부터 로켓 모터에 점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발사할 때 사수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한 탄이 어디서 최초에 발사됐는지 모르게 일단 소프트 런치로 발사관을 이탈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재점화가 되어서 사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타격 방식은요, 다이렉트로 전차의 측면을 때리는 방법과 전차의 뚜껑을 따기 위해서 이 탑어택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적이 수평 위치에 있지 않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이 탑어택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2에서 4km 정도를 날아갈 수가 있고요. 800mm의 적의 장갑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형 작약탄은요, 빵 하면서 이 360도로 포갑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으로 압력을 모아주는 형태의 탄입니다. 그래서 장갑면으로 힘이 집중이 되어서 이 장갑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드래곤이나 기존의 다른 미사일에 비해서는 매우 파괴력이 작긴 하지만 보병이 휴대를 해서 운용을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운용상의 한 가지 제한점이라면 사수가 이제 조준을 해서 시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냉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발사관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낮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30초 정도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속 사격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1분 정도 이상이 걸리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블린은 한 세트 가격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데요. 미사일 자체 가격만 한 1억 이상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20여 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현궁이 도입되기 전까지 제블린을 운영을 했었죠. 우리 현궁은요, 거의 제블린과 유사한 기능,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입 가격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비용 대 효과가 좋은 무기 체계라고 하겠죠. 특히 여러분이 현궁 이야기 나온 김에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우리 현궁 사가지고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쏴가지고 맞춰서 아주 마케팅 효과 제대로 봤었죠. 자, 전차를 막아내는 보병의 소중한 창, 보병이 휴대하는 미사일, 매우 중요한 무기 체계가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